오늘 이제 2회차 수업인데요. 내 컴퓨터 관리에 관한 걸 할 겁니다. 첫 번째, 내 PC를 관리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애들 보고 집에 좀 관리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방을 쓸고 닦는 것도 할 줄 모르지, 걸레 빠는 것도 모르지,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모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뭐 안 되는 유치원생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공부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폴더라는 말이 나와요. 폴더. 폴더. 폴더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폴더란 말이 있고 파일이란 말이 나와요. 폴더와 파일을 복사하는 거, 이동, 그 폴더가 뭔지, 또 뭐 파일이 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휴지통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사용법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의 줄임말이에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유니버셜은 뭐예요? 하나로 된 거 이런 거겠죠? 시리얼은 직렬이에요. 직렬. 그 다음에 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버스. 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고속버스, 관광버스, 뭐 시내버스 이런 버스 있잖아요. 실어 나르는 걸 버스라 그래요. 실어 나르는 거를. 짐을 싣고 실어 나르는 거를 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이나 폴더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디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관할 때가 어디냐 이거예요. 저는 외장 하드라는 걸 갖고 다녀요. 용량이 큰 외장 하드가 있어요. USB 메모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병렬. 여러분 직렬과 병렬 들어보셨어요? 직렬과 병렬. 여러분 직렬이 빠를까요? 병렬이 빠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직렬 배우니까 직렬이 빠르니까는 직렬을 얘기하겠죠. 근데 원래는 병렬이 빨랐어요. 병렬은 단체로 움직이는 걸 병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4차선 그러면 차가 4대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걸 병렬이라고 하고 직렬은 뭐냐면 기찻길처럼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에요. 그럼 차가 4대나 8대가 동시에 가는 게 빠를 거 아닙니까? 한 대씩 가는 것보다. 그렇죠. 과거에는 병렬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병렬 방식의 장치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뭐냐? 비용이 비싸다. 여러분들 4차선 도로 만들려면 4차선 도로 분량만큼 보상도 해제되고 땅값도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렬 방식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도 직렬은 있었어요. 마우스. 마우스 같은 게 과거에는 직렬로 작동했었어요. 느려. 새로운 직렬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병렬보다 빠른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KTX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많이도 싣고 사람도 많이 타고 한꺼번에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이제 새로운 직렬이라는 거예요. 그걸 USB 방식이라고 해요. USB 방식. 근데 거기에 메모리 스틱, 그러니까 USB 방식의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 디스크도 있고 USB 방식의 메모리 스틱도 있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USB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좀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라든지 무선 키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쪼물딱거리고 있는 이 장치가 있는데
이게 레이저 포인터로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빛만 비춰주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컴퓨터를 얘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다음 장면, 이전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잖아. 오신 분들한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이제 강연하시는 선생님이 강연을 하다 보면 다음 장면을 이 조수가 탁 바꿔줬었단 말이야. 그럼 조수도 이제 비용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USB 방식으로 연결한 장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얘를 연결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다음 화면 똥 눌러주면 다음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수가 필요 없는 거지. 이것도 USB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게 집에 또 있어요. 저장 장치가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 있으면 비싸지만 저는 USB 메모리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은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에다가 본인의 강의 자료를 담아서 갖고 다니고 그거로 수업을 한단 말이야. 보통 여기도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업 자료를 제 외장 하드에서 갖고는 다니지만 제가 이제 그 마이크나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의하는 것도 연결해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편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우리 아까 한컴 타자 연습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림판, 계산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내 PC 탐색기라는 것을 활용하는 걸 연습해 볼 건데요. 관리와 폴더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파일이라는 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과 폴더가 있는데요. 폴더는요 뭐냐면 저장 공간이라고 뭐 해야 되냐면 꾸러미처럼 파일 또는 폴더를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 여러분도 지갑이 있으시잖아. 지갑 안에 뭐 신분증도 담고 뭐 현금도 담고 하잖아요. 그런 걸 폴더라 그래. 주머니 같은 걸 폴더라 그래요. 그럼 폴더 안에 폴더가 또 들어갈 수 있죠. 방도 하나의 폴더고 방 안에 있는 장롱도 폴더야. 장롱을 열었더니 거기에 수납 공간들이 여러 있죠. 그것도 다 폴더야. 근데 거기에 내 양말이 딱 보관이 되어 있네. 그 양말은 뭐다? 파일이라 그래. 파일은 뭐냐면 낱개의 자료 모음을 파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동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동전, 지갑 속에 들어있는 수표, 현금 이런 걸 우리는 파일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한컴퓨터 연습 봤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요. 한컴퓨터 연습에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요거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다른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에요. 요 한컴 타자 연습이 따로 하나고요. 이만큼이 한 묶음이에요. 요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요. 아까 하던 거랑 같죠? 그렇죠? 아까 하던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스피커에서 뽀록뽀록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지금 파일이요. 자세히 보시면 3837이고 3837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용량은 똑같은데 얘는 낱개로 움직이는 애고요. 얘는 낱개로 움직이고 얘는 이 한꺼번에 단체로 움직이는 애예요. 아까 타자 연습 들어가 보면 그 낱말 자리 연습도 있었고 낱말 연습도 있고 단문 연습도 있고 장문 연습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료들이에요. 타자 연습하는 자료. 그리고 타자를 정확히 치면 삑 뛰는 소리가 나고 틀리면 뭐 뽁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효과음들 이 안에 또 따로 있어요. 예, 효과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낱말 맞추기 게임도 있거든요. 게임에 나온 소리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이 안에 넣어놨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노란색은 폴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 이런 거는 우리는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파일하고 폴더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일이 모여서 폴더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방에 가시면 밥그릇, 국그릇, 뭐 종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밥그릇은 화장실에 있고 국그릇은 뭐 저기 싱크대가 저기 베란다가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밥그릇, 국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 종지 이런 거를 우리는 파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어딘가 공간에다 이렇게 좀 모아놓고 써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더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사용하면 편해요. 우리 책장을 보면 알잖아. 책장. 아이들 책장이든 어른 책장이든 간에 보면은 뭐 소설책이면 소설책 아니면 아이들 뭐 교과서 뭐 참고서 이렇게 쭉 책장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필통도 하나의 폴더지. 거기에 볼펜, 연필, 지우개, 샤프심 뭐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폴더야. 그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저 화면이 바탕화면이 보여 있으면요. 바탕화면이 보여 있으면 바탕화면에다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사실은 바탕화면에서 작업하면 안 좋아요. 바탕화면에 뭐가 많으면 느려져요. 근데 하여튼 연습은 해볼 거니까는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 거, 아이콘들이 보이는 거 말고 비어있는 공간에다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혹시 새 폴더란 말이 보이나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쯤에 새로 만들기라는 거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오른쪽에 폴더란 말이 나와요. 폴더. 원래 컴퓨터는 요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는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새 폴더는 뭐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압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놔요. 압축하고 압축을 풀어가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 맨 위에 새 폴더라는 게 생겨요. 어떤 거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새 폴더 눌러볼게요. 뭐 새로 만들기 해서 새 폴더를 누르시던 새 폴더를 누르시면 뭐가 껌뻑일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새 이름으로 나오나요? 전 집박이라고 나왔어요. 집박이. 자, 여기 지금 집박이라고 나왔어요. 집박이 저는. 아까 새 폴더라 그랬잖아요. 참새, 독수리, 비둘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새 폴더라고 나오신 분은 새로 만들기 해서 폴더를 누르시면 윈도우에서 그냥 새 폴더라고 떠. 그 다음에 다시 새 폴더를 만들면 새 폴더 2라고 뜨고 3, 4, 5 이렇게 떠요. 근데 우리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새 폴더 누르면은요. 새 이름으로 떠요. 새 이름. 여기 올빼미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는 없고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새 이름으로 만들려고. 예전에 유머에 그런 거 있어요. 좀 지나간 유머인데요.
욕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보람 씨가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데 비둘기 참새로 저장했대요. 왜 이렇게 저장하냐니까는 예전에는 저장하려고 그러면 새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뜨거든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하니까 참새 비둘기라고 쓴 거예요. 그게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뜨지 과거에는 새 이름으로 저장했거든. 그러니까는 참새 비둘기 뻐꾸기만 저장한 거지 이렇게. 그랬다는 옛날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두셔도 되고 고쳐도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연습이라고 쓸 거야. 그럼 연습이라고 쓰면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를 난 모르고 딴 데를 눌렀어. 딴 데를 누르면 이름 고치는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요 글자 있잖아. 글자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글자를 클릭하고 한 번 더 다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돼요. 한번 써보세요. 해보세요. 여기 이름을 이 노란색 폴더를 클릭하고 나서요. 글자 있는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면 글자를 수정하라는 명령어로 바뀌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 다시 클릭.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 폴더 새 폴더 또는 새로 만들기 하셔서 여기서 폴더 이렇게 하셔서 글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선생님 영어가 나오는 거. 한영키 누르시면 돼. 한영키. 자, 이름을 변경하는데 이때 폴더를 클릭 후에 잠시 후에 글자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 영문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자, 그러면 이제 폴더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폴더가 생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선택하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려요.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상단에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을 거예요.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이 메뉴판에 보시면 새 폴더도 있고 새로 만들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시면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 뭐 새 창 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새 폴더 누르셔도 되고요. 새 항목에 가서 여기서 폴더 누르시면 또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새 폴더 누르시든지 해갖고요. 이 새 폴더란 글자가 안 보이는 분은 새 항목에 화살표 눌러서 폴더를 누르시면 생깁니다.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또 뭘 만들 거냐면요 음악
문서. 자, 저처럼 3개를 만드세요. 그림이라는 폴더 만들고, 음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문서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잠깐만요. 저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저하고 화면이 다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저 상단에 보시면 홈, 공유, 보기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근데 이 화면이 안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아까 알려드릴게요. 요 복이라는 글자든 항목이라는 글자든 뭐 저 공유 홈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메뉴라고 하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메뉴판이 쑥 사라지죠. 여기 복이라는 글자가 있을지든 있을 거라고 저거는 안 보이 항상 보이게 되는 저기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뭐가 이렇게 두툼하게 메뉴판이 더 열려요. 해보셨어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사라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얘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껐다 켜지거나 하면 항상 열린 상태로 보여요. 근데 우리 자리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분이 얘를 닫아놨나봐. 이렇게 닫아놨나봐.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껐겠지, 집에 가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킨 거야. 그러면 얘가 메뉴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 그리고 메뉴판 중에 홈이라는 메뉴가 있죠. 홈. 홈이라는 글자가 뭐라 그랬죠? 처음.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 사전에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처음 화면이란 처음이라는 글자를 쓰는데요. 이 홈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메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어떤 거든지 홈을 누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거기 나와. 그래서 여기에 새 폴더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보기라는 메뉴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보기. 보기로 가시면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보이세요? 그럼 큰 아이콘 눌러보세요. 얼마나 크게 나오나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큰 아이콘도 눌러보세요. 보통 아이콘은 어떤고, 작은 아이콘은 어떻고, 목록은 어떻고, 자세히 눌러보시면 뭐가 달리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아이콘이든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들은 작은 아이콘은 글자하고 노란색이 폴더라는 그림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건데요. 자세히를 누르시면 뭔가 좀 달리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자세히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름이 보이죠.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3분에 만들었대요. 그리고 얘는 폴더래.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많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목록을 주로 봐요. 목록 눌러보세요. 어떻게 보이는. 자세한 내용은 안 보이고 이름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록을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많이 볼 수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목록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주 큰 아이콘은요 너무 크게 보여. 너무 크게 보여. 큰 아이콘은 그나마 괜찮고. 자, 여기 좀 양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요 그림을 좀 모아놨어요. 그림을. 근데 그림이 개수가 좀 많아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고요.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목록을 보면 이렇게 보여.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큰 아이콘으로 보면 그림이 보인단 말이야.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면 그림이 더 크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록으로 보실지 타일로 보실지 내용으로 보실지 여러분 마음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보기라는 메뉴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보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면에는 그대로 나오는데 큰 아이콘 눌러도 그대로 다 그대로. 우리가 보기 메뉴에서 아주 큰 아이콘 또는 큰 아이콘, 목록, 자세히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메뉴판에 있으니까 우리가 큰 아이콘 이렇게 누르는데 마우스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자,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있죠? 왼쪽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은요, 커지고 크기도 좀 큰 거, 왕창 큰 거, 조금 작아지는 거 종류별로 나와요. 아래로 굴리면 작아지고 위로 올리면 커져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 글자도 크게 작게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볼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내용이 커지고 작아진다는 얘기는 잠깐 했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양이 많을 때는요,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내용이 목록이 위로 아래로 좌우로 움직여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내용이 보여져요. 폴더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건 좀 이따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서 한번 연습을 할게요. 폴더 삭제. 삭제를 하면 위험하죠. 무턱대고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모르고 삭제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건 삭제 명령 걸면 그냥 사라져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급한 편도 있는데 필요 없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삭제를 하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은 삭제하면 살아있어요. 사실은 삭제되지는 않는데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는요, 삭제 명령을 거는 순간 그냥 확 사라져요. 근데 양이 많으면 오래 걸리겠지, 삭제되는 시간이. 그때 취소를 누르면 나머지는 살릴 수는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거를 모르고 삭제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내용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흔한 말로 멘붕 온다고 했죠. 멘탈이 붕괴되는 거야, 진짜 막. 제가 대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간 작업을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전산실에서 3일간 작업을 했는데 저장을 안 해놨던 거야. 근데 전산실에서 작업을 할 때 수의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밤에 다니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잖아, 한쪽에. 그러니까 스위치를 확 내려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몇 날 며칠 동안 작업한 거, 친구들하고 다 작업한 거 다 사라졌지.
난리 났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작업을 밤늦게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자료도 모르고 삭제해서 고생했던 적도 있어요. 자,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아까 연습하는 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지금 이 밖에를 누르면 메뉴가 괜찮은데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은요. 이쪽 위에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돼요? 빨갛게 삭제라고 뜨죠? 뭐 복사 위치, 뭐 이름 바꾸기, 새 폴더 이런 거 보이세요? 없어요. 복이라는 메뉴가 계시는 게 어디 가시는 거야? 홈. 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까 보기로 우리 가 있었죠? 아주 큰 아이콘 보는 거. 홈으로 가시면 보일 거야. 근데 홈이라는 메뉴에 가도 삭제가 이렇게 허여머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폴더나 이걸 한번 클릭하면 위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면서 활성화가 돼요. 자, 삭제를 저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삭제를 누르면은요. 저 이렇게 떴어요. 이런 말이 떴어. 이런 말 안 뜨신 분 있었죠? 네. 그 얘 누르면 사라져요.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후딱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은요,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근데 삭제해 볼 거예요. 여차 없이 다 삭제를 하는데, 전 3개 삭제했죠. 자, 그러면 저 오른쪽 끝으로 가서 이 창을 내릴 거예요. 다 X 누르지 말고 밑줄 누르세요. 최소화. 누르셨어요? 네. 그럼 바탕화면이 보일 텐데, 바탕화면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휴지통이라는 애가 있어요. 휴지통. 재활용통처럼 생긴 애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휴지통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문서, 음악, 뭐 그림 보이세요? 그 제가 아까 이거 일부러 삭제한 것 이것도 다 살아있어. 그러면 여기 모든 항목 복원을 누르세요. 모든 항목 복원. 모든 항목 복원을 누르면 복원하시겠습니까? 메뉴 이 창 뜨면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휴지통에서 사라져요.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아까 우리 아이콘 내려놓은 거 거기 가보면은요. 보세요. 복원이 안 보입니다. 다시 살아있지. 내용까지 나오면서요.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삭제는요.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요. 이때 잘못 삭제된 거는 항목을 복원할 수 있다. 어디 가서? 휴지통에서. 휴지통으로 가서 삭제된 항목들 중에서 선택 후에 복원을 누르면 복구가 돼요. 근데 모르고 내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돼?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진 찍은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찍었는데 내가 모르고 삭제를 했어. 갤러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살려요? 살려요. 우리는 못 살려. 그런 전문 업체가 있어요.
휴지통에서 모두 삭제를 하면 일반적으로 복구를 못한다. 스마트폰의 사진을 삭제를 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복구는 가능한데 비용이 비싸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유럽 여행 14박 15일 갔다 왔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보름간 갔다 왔는데 모르고 삭제했어요. 그러면 다시 유럽 여행 다시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업체를 통해서 복구는 해야 되겠지.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 업체가 여럿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는 사람 컴퓨터를 뭐 작업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모르고 하드디스크 자체를 날려먹었어요. 사진이 10만 장 들어있대 그 안에. 그래갖고요 제가 복구했어요. 복구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일간 꼬박 날밤 새면서요 12만 장을 복구한 적이 있어요. 그 일 이후로부터는 누가 뭐 컴퓨터 해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때 한밤중에 가서 이제 졸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것도 모르고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여기 봤던 휴통에 있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휴통이 비워졌으니까 이거는 휴통을 비운 게 아니라 복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구를 했으니까 살아난 건데 여기에 휴지통을 비우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못 살리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문서, 음악 이런 폴더 있었던 창이 있었죠.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얘를 이렇게 하세요. 저 상단에 작업 있잖아요. 이거 제목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치워 놓으세요. 치워 놓으시고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는 말이 있나 찾아보세요. 내 PC. 내 PC라고 있으면 이 바탕화면에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내 PC도 실행해 보세요.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 PC로 가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USB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보여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내 PC로 들어가라고요? 예, 내 PC로 가시면 여러분 USB 메모리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창이 이 창하고 이 창하고 두 개를 나란히 봐야 보기 좋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내 USB 메모리 있잖아요. 내 USB 메모리를 마우스로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당겨서 왼쪽 벽에다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왼쪽 벽에 닿게끔 뚝 끌고 가면은요 덜컹하고 절반이 생겨요. 오른쪽에 잘 자란 게 보일 수 있어요. 이때 아까 그 연습하던 거를 누르면 얘가 절반이 반반 생겨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죠. 왼쪽 창에 한컴 타자 연습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상단 메뉴판에 가시면 홈이라고 있어요. 홈.
복사라고 있나요? 복사? 네, 밑에. 홈이라는 글자 밑에 보면 복사라고 있죠? 복사를 한번 누르세요. 더블 말고 한 번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메뉴판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복사 누르셨으면 오른쪽 화면에 지금 그 연서 폴더 있었죠? 아까 그림, 문서, 음악 만든 폴더 있잖아요. 거기도 가시면 홈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서 붙여넣기 누르세요. 예, 붙여넣기. 그럼 한컴타자 연습이라는 게 새로 복사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사하고 작업할 때는요, 창을 하나만 갖고 쓰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어디다 복사를 하고 붙여넣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홈이라는 메뉴판에 가서 복사를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이 창을 닫든지 하고 바탕화면에 아까 뭐가 있었죠? 연습하던 폴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터가 좀 느려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를 이제 닫고 아까 바탕화면 연습하던 폴더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홈에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창을 하나 갖고 보통 많이 쓰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음식 만들 때 냄비 하나 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 한번 끓이고 나서 찌개를 끓이든지 해야죠. 국하고 찌개를 같이 끓일 수는 없잖아. 냄비 하나를 가지고. 근데 냄비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각각 끓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화구도 두 개고 세 개면 편하죠. 여러 개를 놓고 동시에 조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왼쪽 창에다, 오른쪽 창에다 놓고 또는 왼쪽 창에다 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하나 창을 열어 놓으면은 창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창을 세 개를 열어 놓고 할 수는 있는데 창 세 개를 예쁘게 꾸밀 수는 없어요. 내가 수작업으로 꾸며야 돼. 윈도우 10에서는 두 개의 창을 가지런히 정렬을 해서 작업이 가능하다. 윈도우 11에서는 세 개의 창도 정렬이 된다. 윈도우 10에서는 안 돼요. 창을 이제 나눠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열어놓고 여기는 이만큼 열어놓고 이렇게 반반 열어놓고 나서 이쪽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 가져온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잠깐 여기는 뭔가 보자. 아까 계산대 연주하는 거 있었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 씌우듯이 하면 세 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눌러서 이쪽에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됐어. 뭐 이렇게 지나가는 창이 있었죠, 아까요. 양이 많으면 뭐 얼마큼 지나갑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양이 적으면은요 그냥 훅 지나가요. 금방 끝내요. 저도 이 자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공부하는 자료도 있고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무슨 그림인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뭔지 잠깐만. 아, 예쁜 그림들, 동화 같은 그림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여기 있던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들, 사진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보기 메뉴에 가셔서 보기 메뉴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크기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큰 아이콘이든 또는 목록으로 보시든 자세히 보시든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 아까 휴지통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휴지통에는요, 내 컴퓨터에서 삭제를 하면 실제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이라는 휴지통 공간에 옮겨진다. 단 USB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돼?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모르고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작업을 보여드리다가 문제가 생겼대요. 토요일날이야, 토요일날. 맞네.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시험 자료를 시험 본부로 못 보냈어요. 그 당일날 그 사람들이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업체에다 맡겼대요. 업체에다 맡기니까는 4일 걸린대요. 그 상황을 얘기했지. 급하다. 그랬더니 그날 당직 쓰시는 분이 그 전문가야. 그랬더니 본인이 해보겠대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복구 완료됐다고. 얼마나 고맙던지. 20만 원 들었어요. 그 2번을 제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실수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은 더 비싸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우리 천안함인가? 그게 서해 갯벌에 파묻혔잖아요. 그 배에 사용하던 컴퓨터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나라 그 기업이 100% 복구를 했어요. 여러분 노트북이 불이 타면은요, 노트북은 탈 줄 몰라도 안에 저장 장치에는요, 살아있어요.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라면 그거를 복구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근데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복구해야 되죠. 그렇죠. 보통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사라졌다 그러면 요즘 비용이 한 50만원, 60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몇백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겠지. 복사 붙여넣기는요, 아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복사 명령하는 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해요. 이게 첫 번째야.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두 번째 복사 명령을 눌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사할 내용을 붙이고자 하는 다시 대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명령을 선택을 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복사 좀 해. 그러면 한 번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사 명령이요. 키보드로는 이렇게 써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해요. 붙여넣기 명령은요. 컨트롤 키 누르고 V예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보세요. 예, 한 컴 타자 연습을요. 다른 곳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사진 모음에 가서 컨트롤 V. 이건 빠르죠? 아까 타자 연습하는 건 양이 적어서 금방 됐어요. 아까 그 그림 자료를 복사하니까 글꼴은 오래 걸리죠? 지금 보시면 한 컴 타자 연습이 왔어요. 근데 이거 불필요하잖아요. 복사한 거니까 불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요.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삭제가 안 되는 거고. 사라졌죠? 화면에서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창을 좀 바꿔서요. 휴지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에 뭐가 많이 찼네. 휴지통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 비울 거예요. 휴지통 비울 거예요. 우리 가정의 휴지통, 방에 있는 휴지통에서 쓰레기 봉지 담아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든지 쓰레기통에다 갖다 밖에다 버리면 내가 다시 회수를 못 하잖아요. 쓰레기차가 치러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삭제하겠니? 얘 누르면 삭제됐고요. 없어졌어요. 제 컴퓨터가 지금 성능이 좀 안 좋아서 느리게 나타나요. 작업이 느리다고. 느리니까 다행이지. 빠르면 어떻게 더 빨리 작동이 되지. 아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 노트북은 한 9년 정도 됐어요. 우리 이제 애들이 쓰던 거를 강의 시간에 갖고 다녀야 될 게 필요하니까는 안 쓴다길래 아빠 다오 그래갖고 이제 얻어서 쓰는 중이거든요. 자동차로 표현하면은요, 티코보다 좀 성능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복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삭제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뭐 작업하는 데 좀 오래 걸리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돼. 괜히 잘못해가지고 내용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했어요. 그게 창이 두 개든 하나든 간에 뭔가를 복사를 선택을 하고 복사. 그리고 얘를 어딘가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기. 근데 이걸 우린 줄여서 그냥 복사하자 그러죠. 복사. 말은 복사지만 4단계를 거친다. 이것도요.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보내기. 여기 USB 드라이브로 누르면 USB 메모리로 바로 복사가 돼요. 누르면요. 복사를 해요. 똑같은 걸 지금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덮어 쓸 거니 덮어 쓰겠다 그러면 또 복사를 한 번 더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 게 속도가 느리다. 요 위에 거는 빨리 움직이는데 아래 건 좀 느려. 있던 거를 지우고 새로 만드니까 좀 느린데, 자, 어떻게 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보통 보내기 명령은 잘 안 써요. 초보자들은. 여기 보내기를 누르면 어디로 보낼지 물어봐요. 근데 보낼 때가 많지가 않아요.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거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팩스로 보내는 건 없잖아요. 여기 팩스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문서라는 폴더에다 보낼 수도 있어요. 문서라는 폴더로 보내면 네, 복사는 돼요. 그럼 어차피 제가 문서라는 폴더에 가서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서 폴더에 가서 여기 한컴 타자 연습이 있나 볼까요? 한컴 타자 연습이 여기 있다, 끝에. 필요 없으니까 이걸 삭제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삭제할 때요. 아까 상단의 메뉴에서 삭제를 눌렀잖아요. 자, 누르고 여기 삭제를 누르면 되는데,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삭제를 눌러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요, 시동이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메모해 드릴게요. 삭제할 때, 삭제 명령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명령을 하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차피 USB 메모리는 휴지통이 안 간다고 하지만 외장 하드나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는 모르고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명령을 누르면 바로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휴지통에서 또 비우기 귀찮거든. 바로 삭제를 누를 때 한밤중에 막 졸면서 작업하다가 모르고 삭제를 하는데 Shift 키 누르고 삭제를 하면은, 아차, 삭제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삭제할 때가 간혹 있거든. 100번에 한 번 정도 있거든.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사용해 볼 게 그림판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림판. 그리고 계산기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도 해볼 거고요. 계산기 먼저 할까요? 계산기가 좀 쉬우니까 계산기 먼저 해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은 맨 왼쪽에 보면 유리창 그림 4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창문 그림. 이거 누르시면 프로그램 목록이 쫙 떠요. 그럼 쭉 내려가시면은요, 마우스 휠을 쭉 굴리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걸 클릭하시면은요, 계산기가 안 보이고 그림판이 보인다. 메모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메모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은 어려운 창은 아니에요. 숫자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7, 8, 9, 0.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가나다라 한번 써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메모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시작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목록 뜨잖아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가셔서 그림판을 찾으시면 돼요. 뭐 글자 아무거나 써보세요. 개나리 뭐 이런 거. 나리 나리 개나리. 영어도 써보세요. 영어도. 숫자도 써보시고. 한글하고 영어 바꾸는 거 한엽기 누르시면 되는 거는 말씀드렸죠. 한자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먼저 보세요. 한자는요 되게 쉬워요. 먼저 우리말을 쓸 거예요. 우리말을 쓰고요. 한자 키를 눌렀다 띄면 돼요. 한자 키, 한자 키. 여기에 한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한자가 돼요. 한자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순신이라고 썼어요. 이순신. 한자 키를 누르면요 신자만 나와. 이순신이 누군지 컴퓨터가 몰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어떻게 돼? 자기 이름 쓰면은 이정민을 얘가 어떻게 알아? 하나하나 써야 돼.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여기 이자 쓴 뒤에 가서 한자키 눌러서 이자도 바꿔줘야 되고, 앞에 가서 한자 눌러서 바꿔야 되고, 딱 글자를 하나씩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전주이 씨거든요. 저 이 씨가 한자로 뭐죠? 오얏이 씨라고 하죠. 오얏. 여러분 오얏이 뭔지 아세요? 오얏? 자두. 자두를 오얏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문양이 오얏꽃이에요. 오얏꽃. 금방 나왔다. 한자키 눌렀다 띄면 나타나는데 다시 다른 데를 누르거나 그러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쓰고 한자로 바꿔서 그 다음 글자를 또 일일이 써도 이렇게 하나씩 바꿔도 되고요. 다 써놓고 나서 그 글자 앞으로 가서 한자키를 누르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글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는요 한자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을 한자로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내 이름이 한자로 한꺼번에 나와. 자,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바꿔야 되냐 그러는데
한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문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데서는 한자를 단어별로 만들어 줘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 여기서 한자키를 누르면은요. 학교란 한자가 나와요. 이렇게. 더 재밌는 거는요. 이 한자가 학교라는 이 단어가 명사라고요. 명사. 이런 뜻이 있대요.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배울 학자인데 아들 자변에 총 16회고 학교 교자는 나무 목자에 총 10회이고 이렇게 목편에서 보듯이 이런 게 나타나요. 메모장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거는 전문가 프로그램이니까는요. 이렇게 한자가 한꺼번에 탁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엑셀이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또는 뭐 미국에 사용하는 이제 뭐 MS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메모장은 어떻다? 일일이 다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그 문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봤던 시험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문제가 한자로 나와요.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한자를 바꿀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 좀 다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한자를 그래도 잘 아니까는 나름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자를 안 쓰잖아요, 잘. 영어 표기할 때도 조심할 거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지난주에 제가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요. 워크숍.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외래어 표기법이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이 아니라. 마우스로 블럭을 잡는다 그러죠? 블럭.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고 뭐라고? 블록이라고 써야 돼요. 블록. 그러니까 보도 블록. 뭐 국기 개양대 김치찌개 할 때 아이냐 어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휴게실. 이거. 휴게실이 맞느냐? 휴게실이 맞느냐? 아래 게 맞죠? 어이잖아, 여의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글자를 썼는데 모르고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은요. 자동으로 아래 글자로 바뀌어요. 자동 고침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탑재해 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메모장이잖아요. 메모장. 이 메모장은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 글자는 빨간색, 요 글자는 파란색 이게 안 돼요. 메모장은 그냥 색깔 기능도 없습니다. 글꼴 기능은 있는데요. 자, 글꼴을 바꿔볼게요. 한번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글꼴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굴림체, 고딕체, 궁서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 굴림이란 말, 고딕이란 말을 안 써요. 맑은 고딕. 제 컴퓨터에는 이런 것도 설치해놨어요. 훈민정음체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제가 얻어다가 이걸 쓰고 있어요. 우체국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체국체로 바꿔놨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보내면요. 그분 컴퓨터는 이 글자가 아니라 그분 컴퓨터에 있는 기본 글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잠깐 보이는 거예요. 요때만.
글꼴이 재미났고 예쁜 글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윈도우 컴퓨터는요, 맑은 고딕이 기본이에요.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있거든요. 우리 초창기의 윈도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말 윈도우가 떴는데 그 글꼴을 일본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어느 사장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화가 나신 거야. 우리말 윈도우가 왜 일본에서 글꼴을 만들어 썼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글꼴을 공부해가지고 MSI에다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글꼴이 맑은 고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고딕이요.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이 브라운관 모니터 말고 LED나 LCD 모니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서 글자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보여요. 솔직히. 브라운관에서 보면 안 예뻐요. 그 다음에 한자에 맞는 글꼴도 따로 있습니다. 한자에 맞는 거. 우리말에 맞는 글꼴 따로 있고 영어나 기호에 맞는 글꼴이 있고요. 다 다릅니다. 일단 글꼴 설치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저장. 자,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를 거예요. 저장. 저장을 누르면은요, 컴퓨터에 뭐라고 뜨느냐? 어디에다 저장해 드릴까요? 물어요.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저장 물어보면은요, 왼쪽에 쭉 올라가면 바탕화면이라고 있어요. 바탕화면. 아니다. 여러분 우리 USB 메모리 찾아보세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 공부해서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USB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돼요. USB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요. 아래 밑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뭐냐고 묻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연습. 파일 이름은 뭐 연습이라고 쓰는지 1, 2, 3이라고 쓰는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서 엔터를 누르거나 그러면 저장이 돼요. 예. 자,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메모장에다 우리 수업하는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대로 항상 저장을 하거든요. 금체 외장하드 안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2주차 여기 있다요. 여기 저장한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서 여기다 작업을 해갖고요. 글쓰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쓰기 연습하고 나서 파일이란 메뉴에 가서 저장을 눌러가지고 USB 드라이브에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주소록이라고 이름을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계약서니까 계약서라고 써놔야 되고 주소록을 만들었으면 주소록이라고 이름을 써야 다음에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파일 이름을 잘 써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장 명령은 출력일까요? 아니면 입력일까요? 입력. 응? 제가 웃고 있죠? 출력이에요. 왜 입력이라고 하신 거예요? USB 메모리에 저장이 됐으니까 입력이라고 생각한 것인 거죠. 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100만 원을 통장에다 입금했어요. 그러면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입력.
주머니에 있던 내 1억 원을 통장에다 저금했어요. 인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내가 기준이잖아, 내가 갖고 있던 걸 외부로 보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작업은 주기억장치에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주기억장치야. 이걸 수첩에다 메모했어. 그럼 이게 출력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뭔가 생각이 나서 메모장에서 적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죠. 내 머릿속에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주기억장 작업하는데 USB 드라이브는요.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전송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출력이에요.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몰라도 상관없는데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모든 거는 이 컴퓨터 본체에서 이루어지는데 USB 드라이브는 본체 안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연결한 거잖아요. 외부잖아, 외부로 나간 거기 때문에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도 출력이죠. 그러니까 프린터로 인쇄하는 건 외부로 출력된 게 눈에 보이니까 출력이라고 대번에 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메모장으로 작성된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메모장에서 실행이 돼서 작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요 상단에 보면 파일에 가면 열기도 있어요. 열기가 입력이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이제 닫은 상태에서 아까 어디다 저장했지? 아까 어디다 저장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메모장으로 이렇게 한 게 여기 있다. 그럼 열려요, 이렇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메모했던 거고요. 이번 주 수업하면서 제가 메모하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공방에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부방에 가시면 여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주말반 1주차 지난주에 했던 거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가 메모장으로 메모한 거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요거 강좌보기라는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누르시면 영상으로 나오죠.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 컴퓨터가 오늘 영 시원찮은지 영 이상한 이렇게 이제 뜨면서 나타난다 이거지. 오늘도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작업을 해갖고 또 올려놓을 거니까는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번에 작업할 프로그램은요,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는요, 시작 누르셔가지고요, 프로그램 목록으로 가보세요. 프로그램 목록으로 가면 거기 계산기라고 있어요. 시작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목록이 있잖아요. 여기로 쭉 내려가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우리말로 계산기라고 있어요. 계산기 그림으로 생긴 계산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계산기가 있대요. 자, 이 계산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표준, 공학용, 이 공학용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제곱, n 팩토리얼 이런 것도 있네. 로그, 아, 보기도 싫어 이런 것도 있어. 삼각법,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또 있네. 그 다음에 공학용 가서 보시면 날짜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환율 계산하는 것도 있고 부피, 길이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표준으로 갈게요. 표준. 제일 쉬운 거부터. 자,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얘 누르지 마세요. 숫자. 키보드에 보면 숫자판 있죠? 거기서 100 더하기 200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는은 엔터 치면 돼요. 엔터를 탁 치면 100 더하기 200이니까 300이죠. 얘를 굳이 지울 거냐 다시 계산할 거냐 이거지. 지울 때는 ESC 누르면 지워져요. ESC. 키보드 맨 위에 ESC라고 있죠? 그거 누르시면 아까 입력했던 것들 계산된 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막 이렇게 복잡한 숫자. 이런 복잡한 숫자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복잡했나? 나누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숫자 있잖아요. 곱하기 뭐 얼마. 거기다 나누기 얼마. 계산이 이게 척척 돼요.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컴퓨터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요, 1초에 덧셈을 1000번 정도 했대요. 1000번. 지금은 뭐 더 많이 하겠지. 여러분 컴퓨터가 1초 동안에 몇 번 어느 정도 빠르게 전기적 신호가 움직일까요? 제가 사용하는 제 노트북, 이거 오래된 거 한 9년 된 쓴 건데요. 얘가 1초에 약 30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아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더 좋을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은 더 성능이 좋아. 대신에 화면이 작아서 힘든 거지 성능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마우스로요, 이렇게 7, 8, 9 곱하기 6, 5, 4 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거 가지고 답이 돼요. 그렇죠?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메모장을 열어놓고 얘를 이 결과를 복사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결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선택. 제가 한번 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니까 복사가 되네. 자, 메모장에서요. 그러니까 메모장이 아니라 계산기에서 계산 결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예요. 그렇죠?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결과가 들어가요. 그리고 계산 작업은 마우스가 아닌 숫자판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수월하죠. 그렇죠?
자, 급한 일로 계산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이 계산기를 실행해야 돼? 아니지. 핸드폰에도 계산기 있잖아요. 그게 빠르지. 근데 컴퓨터가 켜져 있어. 켜져 있는데 뭔가를 막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숫자가 너무 커서 사람이 계산하기엔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 그때 계산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나 다음에 엑셀을 배우시게 되면 엑셀에서 계산하면 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계산기 종료해 볼게요. 계산기를 종료하면은요. 얘는 뭐 묻지도 않고 종료가 돼요. 그림판 갈 겁니다. 그림판은 시작에 가서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그림판을 찾아보세요. 시작. 이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은요. 거기에 그림판이라고 있어요. 그림판. 예전에 제가 이 컴퓨터 기초 과정을 강의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 중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더라고. 미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현재 화가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알려드렸더니 여기다 작품을 만드시더라고. 저는 얘는 잘 쓰는데요. 작품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낙서지. 애들이 우리 예전에 보면 애들 분필 가지고 담벼락에다 막 그 낙서하고 다니던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은 돼요. 저는. 근데 역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막 풍경화 같은 걸 그리시는데 황홀하더라고.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상단을 보시면 뭐 붙여넣기도 있고 선택하는 거 떠나서 여기 보면 연필, 양동이, 지우개, 스포이드, 돋보기 같은 거 보이세요? 먼저 연필 선택해보세요. 연필. 연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색깔이 있어. 색깔. 기본은 검정색이에요. 근데 빨간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색 2번은요. 색 2번. 색 1번은 빨간색을 선택하고 색 2번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파란색을 선택할 거예요. 파란색. 기본이 색 1번이고요. 색 2번을 누르고 파란색을 선택하는데 옥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파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녹색을 전 선택해 볼게요. 그냥 1번 색깔은 빨간색, 2번 색깔은 녹색을 선택했어요. 그럼 1번하고 2번 어떻게 쓰냐? 왼쪽 버튼이 1번 색이고 오른쪽 버튼이 2번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로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연필이니까 막 움직이면 빨간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2번 색이 그려져요. 연필을 선택했으니까 연필로 그리는 거예요. 7살 때로 돌아가서 땅바닥에다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지우개 눌러서요. 지우개 눌러서 지우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우개로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색 2번이 지정되면요. 안 돼요. 그때는 색 2번을 흰색으로 바꿔놔야만이 내가 색깔로 낙서해 놓은 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색 2번을 잘 안 쓸 때가 있어요. 색 1번 색만 가지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연필로 해보면요. 연필이 왠지 얇아서 불편해요. 그 옆에 브러쉬를 가세요. 브러쉬로 가시는데 브러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브러쉬가 있고 브러쉬 화살표가 있는데 브러쉬 화살표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브러쉬가 기본인데요. 자, 보세요. 얘는 좀 굵게 나와요. 굵게 나오나요? 해보세요. 브러쉬가 아무래도 좀 나아요. 색깔 그릴 때 쓰는 거는 브러쉬가 좀 나아요. 연필보다는 아무래도 낫죠.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판에 있는 그 브러쉬를 이용하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얇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두꺼운 게 있고요. 흐릿하게 두꺼운 것도 있고요. 이건 좀 주변이 뿌옇게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보시더니 이렇게 풍경화 같은 걸 그리시더라고. 거기다 냇가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색깔도 참 예쁘게. 여기 글꼴 중에 뭐가 있냐면요, KCC 김은채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김은 선생님 아시죠? 소설가. 그분이 컴퓨터로 소설을 쓰지 않고요, 원고지에다 만년필로 직접 쓰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원고지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글꼴을 만들었어요. 이 글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저 보여드린 이 글꼴은 무료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글꼴을 복사를 해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놓은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 글꼴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KCC. 여기 보면 모바일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은영체도 있고 기문체도 있는데요. 위에 걸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 밑에 걸 한번 또 눌러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요, 뭐가 나타나요. 이게 김훈 선생님 글체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럼 상단에 설치라고 있잖아요. 설치. 얘를 누르면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 컴퓨터는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닫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를 누르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글꼴의 형태가 보이고요. 거기에서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글꼴 설치. 글꼴 설치는요, 첫 번째, 원하는 글꼴을 더블 클릭을 하면 글꼴의 형태가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서 설치를 누르면 설치가 된다. 쉬워요. 근데 사실 글꼴도요, 돈 주고 사는 글꼴이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쇼핑몰 하시는 분이 디자인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꾸며달라고 했나봐요. 예쁘게 홍보하는 문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이제 홍보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는 글꼴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 나 이거 내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겨서 한 거다. 그랬더니 그 글꼴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하고 소송을 걸고 나서 당신은 나한테 돈을 내야 될 거고, 그러면 당신은 그 디자인 업체에다가 소송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글꼴이요. 저렴한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요.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모르고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여기 강의실 보면 저기 현수막에 글자 써 있잖아요. 고딕계열로 써 있잖아요. 파란색, 검정 써 있는데 저런 게 다 글꼴이거든요. 기본적인 글꼴들은 쉬운데 예쁜 글꼴들이 있거든. 그러면 출판사나 인쇄소나 이런 데서는 글꼴을 좋은 걸 갖고 있어야 영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꼴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별하기 위해서. 자, 글꼴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쭉 내려가시면 고향 덕양채도 있고요. 국립박물관채도 있고요. 빛골 광주채도 있고요. 서울 한강채도 있어요. 이것도 있다. 야놀자. 그 배달의 민족인가? 거기서 만든 글꼴도 있어요. 전주 완판본 글자는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한번 볼게요. 전주시 있잖아요. 전주시. 거기가 조선에 조선 전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조선 왕들이. 근데 이 전주시에서는요. 공문을 작성할 때요. 제일 위에 전주시청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 전주 글꼴을 쓴대요. 근데 글꼴이요. 묵직하고 멋있어요. 고향 덕양채도 있어요. 일산채도 있고요. 아,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순신채도 있고 이순신채도 있고요. 만들어서 이름을 그냥 가평에 가면은요. 오선과 한음. 그 다음에 막걸리채도 있어요. 아, 포천 막걸리채는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갈지자로 걷는 산 그런 글자로 나와요. 잠깐 한번 찾아봐 보여드릴게요. 그 포천의 그 오선과 한음 그 역사 속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다. 포천 막걸리채 한번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막걸리채. 막걸리 한 잔 드신 것 같은 그런 글자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주채 한번 좀 찾아봐 드릴게요. 이게 전주채예요. 팔만 대장경채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도 만들었어요. 뭐 한강채, 남산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꼴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 보세요. 어떤 거 있냐면 약간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앞에 아이콘 그림이 생긴 애 있잖아요. 이거는요. 직접 더블 클릭을 일일이 해서 다 일일이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마포나루 마포구에서 만든 글꼴인가 봐요. 마포채도 있고요. 이건 순천시에서 만들었나 보다. 순천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무료 자료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료 자료실. 무료 자료실 가면은요. 여기에 이런 거 있대요. 글꼴 사용하기. 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제공해주는 공공누리 제공해주는 요 글꼴 122종이 아까 제가 보여준 그 글꼴이고요. 인쇄문화협회에서 제공해주는 160가지의 글꼴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채도 있고요. 남양주시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채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체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꼴이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체, 한국수력원자력체.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거기는 글자가 나와요. 인터넷에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글꼴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PC라는 아이콘이 없는 컴퓨터도 있어요. 원래는요 내 PC라는 폴더 아이콘이 없어요. 원래는 휴지통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제 걸 보여드리면 여기 아이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긴 휴지통만 원래 있었던 거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꺼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떤 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탕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꺼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지통에 가시면 휴지통에 가도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서도 내 PC를 볼 수도 있고요. 다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USB 메모리, USB 드라이브도 다 있고요. 휴지통이 없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